자, 우리 이제 기초 실력을 위한 품사와 자리편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은 바로 품사와 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명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설명했으며, 그 다음에 동사까지 제가, 그리고 조동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수적인 품사를 말해요. 부수적이다라는 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중심적인 단어와 다 반대말이죠. 우리가 이제 부수적이란 말은 중심적인의 반대니까 중심적인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와 그리고 동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거.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점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형용사는 명사와 같이 해석이 되거나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고 했어. 그치? 하지만 이 부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준다. 그러면서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고 절을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써볼게. 얘들아,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기본적으로 문장 맨 뒤에 있어요. 문장 맨 뒤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동사 뒤에 있거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 있거나 아니면 조동사와 비동사의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일반 동사 앞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우리 조비디 1합 들어봤지 얘들아? 그게 꼭 빈도부사만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부사들도 다 조비디 1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조동사와 비동사가 같이 들어가면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요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장의 맨 뒤에 부사가 나와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문 보시면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럼 I walk slowly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쳤을 때 slowly는 기본적으로 누굴 꾸며준다? work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왜? 천천히 걷다야 천천히 나느냐? 그래, 천천히 걷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사인 걷는다를 꾸며주는 거겠고,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맨 뒤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기본적으로 아까 동사 수식했고 부사가 형용사와 그 다음에 부사를 수식할 때 있죠. 자,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때는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바로 앞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옆에 보시면 very big boy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우 큰 소년이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매우라는 부사가 제가 이제부터 부사를 여러분 AD라고 쓸게요. 그리고 형용사를 제가 앞으로 구별하기 위해 A 동그라미, 부사는 AD 동그라미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이렇게 N 동그라미로, 그리고 동사는 영어로 verb이기 때문에 V 동그라미로 표시해도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big이라는 형용사를 매우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어디서? 앞에서.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really, a really fast runner라고 하면 really라는 부사가 기본적으로 fast라는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fast도 명사인 running을 꾸며주고 있네요.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그치? 그것도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잠깐만.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건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그쵸? 자,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runs very fast. 자,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녀는 달린다. 굉장히 빠르게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very가 fast라는 부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물론 이 fast도
문장 맨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랍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는 절 전체를 수식한답니다. 자, 이때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맨 앞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Unfortunately. 여러분, unfortunately는 불행하게도라는 부사입니다. Unfortunately, he died young.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 될까요? 불행하게도 그는 어릴 때 죽었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라는 이 부사는 맨 앞에서 누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그가 일찍 죽었다라는 절 전체를 꾸며주고 있답니다. 이걸 문장 전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앞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어디까지를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마침표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어디까지? 느낌표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어디까지? 물음표까지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이라는 건 좀 달라요. 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어 동사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주어 동사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은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 여러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unfortunately부터 0까지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장 속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한 덩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 문장이라고 해도 되고 한 덩어리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절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절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누가? 부사가. 되셨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찌 됐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부사는 품사로서는 사로 끝나니까 부사지만 자리로서는 무엇이다? 그렇죠. 이제부터 수식어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식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형용사 설명할 때 수식어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수식어는 영어로 modifier라고 해요.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말하는데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형용사 절도 배울 거고 형용사 구도 배울 거고 부사 절도 배울 거고 부사 구도 배울 거거든요. 얘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수식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M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괜찮아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빈 공간에 보시면 이 부사라는 녀석은 가끔씩 꼭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형용사 플러스 ly의 모양을 가지면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명사라는 품사의 단어에 ly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riend라는 명사를 봅시다. 자, 우리가 friend라는 단어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가 되어서 친근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해볼까? 자, 우리 objective라는 형용사를 배워볼까요? 자, objective는 무슨 뜻입니까? 객관적인이란 뜻이죠. 객관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objective에다가 ly를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부사가 되어서 객관적으로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겁나게 무시하는 품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한다기보다는 맨날 생각을 안 해요. 자,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전명구, 전치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치사라는 건 뭐냐면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와 나머지의 의미를 알려주는 품사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I was in the room이라는 간단한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방 안에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이거 누구나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전치사가 in입니다. 그쵸?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품사냐면 바로 뒤에 있는 방이라는 명사 있죠. 이 방이라는 명사가 나머지 I was, 그쵸? 이 나머지 I was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in이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과 내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관계는 안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야. 방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알려주는 품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와 나머지의 의미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예,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꺼번에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전명구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전치사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라는 말이 붙었죠. 이 구라는 게 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어에서 구라는 건 영어로 praise라고 하고요. 이 구라는 건 뭐냐면 약간 절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절은 뭐라 그랬죠? 그래, 주어 동사 덩어리라고 했지. 근데 구는 뭐냐면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야. 뭐라고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in the room을 보세요. 자, in the room이 전명구죠. 자, in the room 안에 주어 동사 있나요? 없어요. 이래서 얘를 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명구는요,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친 이 전명구는 형용사구의 역할과 부사구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명구는 문장 속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전명구는 무조건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가 형용사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사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동사를 꾸며주는지 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잘 봐요. 위에 보세요. 파란색 문장. 아까 썼던 거. 나는 있었다. 어디에? 방 안에. 자, 그러면 이 방 안에가 전명구입니다. 자, 얘가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볼게요. 방 안에라는 말은 있었다라는 동사를 꾸며줍니까? 나는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까? 그렇죠. 방 안에 있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n the room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전명구가 수식어인데 전명구가 명사를 수식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전명구가 동사를 수식하면 뭐라고 생각하자?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One of your friends was very kind.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들 중 한 명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전명구가 뭡니까? 그렇죠. of your friends죠. 맞습니까? 자, of your friends가 전명구인데 해석은 너의 친구들 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의 친구들 중의 라는 표현은
한 명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까? 있었다를 꾸며주는 거, 아니 친절했다를 꾸며주는 겁니까? 그렇죠. 한 명을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명은 명사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라는 전명구는 어떤 품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형용사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식어이다 아니다? 수식어이다. 누굴 수식하니까? 원을 수식하니까 수식어인 거지. 됐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명구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구, 두 번째는 부사구라는 거. 그래서 전명구는 무조건 명사나 동사 중에 하나를 꾸며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영어에서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까? 6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전치사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미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전치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접속사하고 구분도 안 되고요. 전치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명사와 해석이 안 될 거고요. 전치사를 모르면 전명구가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를 모르니까 전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명구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명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밑에 보면 수식어는 의미를 덧붙인다라고 했지. 근데 쌤이 이미 설명했어. 얘들아, 수식어라는 건 뭐하고 뭐를 같이 말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요. 형용사와 부사를 말하는 거겠지. 또는 형용사구, 부사구를 말한다고 했지. 또는 형용사절, 부사절을 모두 우리가 수식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수식어는 의미를 추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안하지만 수식어를 무시하는 순간 독해가 안 됩니다. 독해가 안 돼요. 수식어는 독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식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there is a cat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수식어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해석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there이라는 단어는 별표 하나 치시고 앞으로 영어에서 there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어가 뒤에 있다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이 there를 유도부사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친근하게 뒤로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주어가 뒤로 있기 때문에, 뒤로 갔기 때문에 뒤로 부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열이 나오면 무조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그래서 is가 있다라고 혹은 뭐 과거일 때는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수식어가 없어. 자, 그런데 there is a white fat cat을 봐봐. 그럼 무슨 말이야? 자, 하얗고 뚱뚱한 고양이가 있다로 바뀌었네? 그러면 동사는 그대로 있는데 주어인, 명사인 cat 앞에 뭐가 있어? 그래, 형용사가 두 개 있잖니. 누구하고 누구야? 화이트하고 fat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하고 fat은 전부 다 보어가 아니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수식어가 돼서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인 cat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수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얗고 뚱뚱한 고양이가 있다라는 내용과 그냥 고양이가 있다는 내용은 차원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상당히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봐요. 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화이트와 fat은 수식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on the sofa가 뒤에 붙었어. 그럼 무슨 말일까? 잘 들어. 하얗고 살찐 고양이가 있다. 그런데 어디 위에 있다? 좋아,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소파 위에 있대. 그러면 여러분, 소파 위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고양이를 꾸며줄까요? 더 앞에 있는 있다를 꾸며줄까요? 그렇죠. 소파 위에 있다가 맞지, 소파 위에 고양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파 위에 있다가 맞는 거니까 있다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파 위에를 뭐라고 부른다? 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단어가 몇 개? 3개면서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니까 뭐라고 부른다? 부사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습을 안 해요. 그쵸? 그러면서 욕심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실력이 올라갑니까? 제발 부탁인데 배운 건 좀 바로바로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게 얘기할 때 안 들으셔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예, 제가 좋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좋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게 말씀드릴 때 제발 복습하세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1강 복습도 안 돼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1강 복습 안 하신 친구는 멈추고 1강 복습하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 제가 강의 찍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제발 복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치사까지 품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괜찮아요? 오케이. 자, 부사 잠깐만 마지막 마무리, 파이널 정리. 자, 갑시다. 자, 부사가 꾸며주는 게 제가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 수식. 두 번째, 형용사 수식. 세 번째, 자기랑 같은 부사 수식. 네 번째, 그 다음에 문장이나 절 전체 수식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위치 기억나시죠? 예.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는 맨 뒤나 조비 뒤, 조비 사이, 일 앞. 그치? 오케이. 그 다음,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바로 앞에, 부사를 꾸며줄 때도 바로 앞에, 절 전체를 꾸며줄 때는 맨 앞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명구 잠깐만 복습할게. 전명구가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the puppy in his house is cute라고 할 때 그의 집에 있는 강아지는 매우 귀엽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강아지를 표현했으니까 명사를 꾸며줬네. 그럼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쌤, 그러면 얘는 이름이 2개인 거예요? 전명구라고도 할 수 있고 형용사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자리로서는 뭐라고 부른다? 수식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자리로서 말할 때는 수식어, 품사로서 말할 때는 형용사구, 그리고 이름으로서 전명구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부사구일 때는 어떻게 돼요, 쌤? 자, puppy lives in his house니까 그 강아지는 산다. 어디 속에? 그렇죠. 그의 집 안에 산다니까 그의 집 안에 산다를 꾸며주지 그 집 안에 강아지를 꾸며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제는 부사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품사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품사는 여기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조금 작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품사 접속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접속사를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접속사라는 건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접속사라는 건 다 함께 junction, 붙인다 라는 뜻입니다. 정션은 붙인다라는 약간 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구와 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절과 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과 절을 붙여주는 접속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덩어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어떻게 붙여주는지 지금부터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접속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조금 공부했다는 친구들은 아마 상관 접속사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상관 접속사라는 건 등위 접속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상관 접속사 안에서 등위 접속사를 쓰거든. 자, 어쨌든 등위 접속사는 뭐가 있냐? 영어로 and,
or, but, so, nor, and or, but, so, yet, nor, for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전부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주어 동사인 절과 주어 동사인 절 사이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 안에는 절이 몇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등, 같을 등자, 위치할 위자, 위치가 같다는 거야. 쌤, 무슨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의미적으로도 둘 다 중요하고 문법적으로도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그 중요도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게 바로 등위 접속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좀 디테일한 설명은 다른데 이렇게 등위 접속사와 뒤에 있는 절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신다? 등위절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없는 그러한 주어 동사인 절은 그냥 주절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만 따로 부를 때에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 부를 때는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등위 접속사랑 같이 부를 때에는 등위절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때?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거든요. 자,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7개를 뺀 나머지 모든 접속사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머지 모든 접속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 동사인 절이 나오고요. 앞에도 주어 동사인 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속 접속사는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 동사만 뒤에 있다면 어디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주어 동사만 있다면 어디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속 접속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절.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요? 주절. 괜찮죠? 앞에 주어 동사가 없을 때는 주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절이라는 말의 주는 주인이잖아. 그치? 종속할 때 종은 약간 종이잖아. 누가 더 중요할까? 그래, 약간 종속절보다 주절이 더 중요한 거야. 요렇게 표시하겠다. 됐어? 자, 됐고요. 자, 이 종속절이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과 수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종속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절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명사절과 그리고 형용사절과 그리고 무슨 절로 나뉜다? 부사절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눠요? 3개를? 자, 여러분, 종속 접속사와 뒤에 있는 동사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종속 접속사가 주어 동사라는 절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는 뒤에 있는 동사와 반드시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있죠. 이거를 은는 이가가 아닌 주어가, 주어이 이렇게 이가로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해석이 명사절이라는 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지라고 해석되면 무조건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형용사절 앞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이 동사하는이라고 니은으로 해석이 끝납니다. 어때? 괜찮지?
딱 구별이 되잖아. 그리고 명사절 해석도 아니고 형용사절 해석도 아닌 나머지 모든 해석을 띠고 있다. 동사할 때마다 동사한다면 동사하던지 상관없이 동사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전부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봤던 When I was young 있죠. When I was young, I was shy.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이런 문장 있죠. 여기서 When I was young은 무슨 절이 되는 겁니까?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when이라는 접속사와 어렸다라는 동사를 같이 해석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해석이 된 거야? 요 해석이 된 거지. 됐어? 응. 그리고 하나만 더 명사절도 보여줄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모른다. 언제 그녀가 올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절이 된다? 아하, 명사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강을 토요일날 진행 중이니까 특강을 토요일날 와서 7시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형용사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따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형용사절에 대한 관계사절에 대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품사와 자리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